9월 5일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시간에 호주에서 살아가시는 윤영아 선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방에서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과 함께 하나님 은혜 아래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강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강사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아버지 선포해야 될 말씀과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하나님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사님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KWMI의 모든 기도의 동력자 귀한 선교사님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섬기는 귀한 섬기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시험 당하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육체가 고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강건하고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모든 선교 현장에서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날마다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영과 우리의 진리로 아버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각양 처소가 시간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기준은 동일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각자 처소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사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을 또 육을 살리는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과 모든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흠양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특송은 GMC 줌 선교사 합창단 다윗의 기도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가진 것 우리 주님께 모두 드리나이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기호 박사님은 여러분들이 먼저 카톡으로 보셨고요. 충남대학교 화학과 교수님이시고 대초 먹거리 학교장님이십니다. 오늘은 뒷범은 선택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박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기호 박사님 나오실 때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 지금 이제 소리가 닦였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마 한 달 전쯤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 뵙고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만나 뵙습니다. 뒤쪽에 보이는 그 집 배경은 제가 13년 전에 시작한 태초 먹거리 옥천센터입니다. 태초 먹거리는 일반적인 그 강의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제로 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바닥 상태에 있거나 또는 절망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자신감과 희망을 주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13년간 무료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태초 먹거리 학교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태초 먹거리 학교에 오면은 뭔가 비법이나 특효약을 알려주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비법이나 특효약이 아니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의 운행 방법 또는 사람이 살아나가는 방법, 사람의 몸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그 기본에
순종하는 삶을 피조물로서는 살아야 되는데 인간들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는 뭐 좋은 목회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각자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내세우는데,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합리적인 이유를 내세웠지만 그 진행되는 과정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불순종하였다는 거죠.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본을 회복하여야 된다라는 취지로 먹거리, 생활 습관, 환경, 특히 환경 중에서도 이제 정신적인 환경 부분에 대해서 강의 자료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데 그 모든 강의 내용은 전부 창세기 말씀에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강의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선교사님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본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의하지만 일반 대중들이 보는 일반 방송이나 종편 방송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기본 회복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소위 기쁨은 선택이 아니다 라는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은 저도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지가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4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 길로 가야 합니까? 저 길로 가야 합니까? 이런 선택을 해야 됩니까? 저런 선택을 해야 됩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 God's will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참 많이 헤매시기도 하고 또는 기뻐하시기도 하고 하셨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 God's will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 해서 성경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총 33회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구약에서는 딱 한 번 언급이 되고 32번이 모두 신약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근데 33번의 그 말씀 중에서 저에게 가장 가슴 깊이 와 닿았던 성경 기절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난 다음에 원래 저는 또 하나님이 말이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저희 진로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유학도 보내고 미국에 유학도 보내고 아까 참 소개로서 충남대학교 화학과 교수라 그랬는데 저는 충남대학교 화학과 교수로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예교수라고 부르는데요. 저에게 뭐 학생들에게 뭐 어떻게 전도도 하고 어떻게 하고 저는 그게 이제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한때는 열심히 기도한 적이 있고 목표를 설정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서부터서는 기뻐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구나. 내가 기쁠 때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데 슬플 때도 짜증이 날 때도 스트레스 받을 때도 우울할 때도 어떤 경우에도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서부터서는 기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기쁘다는 부분하고 우리의 건강과 또는 먹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큰 주제는 말이죠. 주제는 간단하고 행복한 겁니다. 이제 제가 존경하는 어떤 선배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래 들어서는 자기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지구 돌아가는데 지장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자. 누구하고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이 문제가 지구 돌아가는데 지장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지구 돌아가는데 지장 없으면 그냥 넘어가자. 그리고 요리는 최대한 간단하게 하자. 요리는 최대한 간단하게 하자. 그리고 구입은 최대한 빠르게 하자. 특히 먹거리 같은 경우는 로컬 푸드를 좀 선택을 하고 또는 가급적이면 가정별로 단체별로 텃밭을 가꾸되 1인당 2평. 1인당 2평. 1인당 2평이 넘게 되면요. 첫 해나 둘째 해까지는 괜찮은데 10평, 20평이 되게 되면 한 셋째에서부터는 그게 이제 자기한테 노동으로 오게 되면은 기쁨이 사라집니다. 텃밭도 기쁨을 제공해야지만 텃밭이지 텃밭도 기쁨을 제공하지 않으면 텃밭이 아니거든요. 만약 그런 텃밭이 빈터가 없으면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화분을 가지고도 하자. 화분을 가지고 하자. 그다음 특히 음식을 먹을 때는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생각하면서 음식을 먹어야 되지 슬프고 짜증나고 불행한 가운데서 음식을 먹는 음식은 여러분들에게 건강이 아니라 독이 되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이 음식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건강하냐 이게 얼마나 맛이 있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차원적인 질문을 하시면서 좋은 먹거리를 찾으셨어요. 이게 좋다 합디다. 이게 뭐 건강에 어떻다 합디다. 이게 뭐 관절에 좋다 합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도 그걸 기쁘게 먹지 않으면 전부 독이 되어버립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스트레스 받거나 짜증을 나거나 이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스트레스나 짜증이 난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체합니다. 소화가 안 돼요. 왜 소화가 안 되냐면요. 우리 인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소화액이 분비가 작게 됩니다. 소화 분비액이 작게 되면은 우리가 먹었던 음식을 다 소화시키지 못하면 전부 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은 선택이 아니거든요. 내가 짜증이 난다 하더라도 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기쁨은 필수입니다. 기뻐야지만 밥을 먹었을 때 그 밥이 약이 되지 슬픈 상태로 짜증난 상태로 신경질 난 상태로 먹었을 때는 그 밥은 전부 독이 되어버립니다. 독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요. 저는 금식이나 단식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단기간 필요한 경우에 단식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계속 반복적인 단식이라든지 또는 급격한 단식, 이건 좀 우스개 같은 소리입니다만은 현재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단식을 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왜 단식을 하면은 다 좋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단식을 하다가 죽은 사람은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효과를 본 분들이 단식이 좋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이 단식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자, 하루 24시간 동안에 하루 3끼를 먹다가 한 끼를 먹지 않는 걸 단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만약에 단식이 되려면 3끼를 먹든 2끼를 먹든 24시간 내에 자기 몸속으로 들어오는 전체 칼로리를 계산하셔야 돼요.
칼로리가 만약에 동일한 칼로리가 들어온다면 세 끼를 먹든 두 끼를 먹든 한 끼를 먹든 관계가 없고요. 일주일 동안에 총 들어오는 칼로리가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지,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단식을 한다고 그게 내 몸속에 다이어트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한 끼를 굶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단식의 의미는 있지만 소위 다이어트, 비만을 하기 위해서 단식은 저는 추천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적인 의미에서 단식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비만, 다이어트를 위해서 단식하는 부분들은 저는 추천하지 않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추천하는 것은 12시간 금식입니다. 12시간 금식. 12시간 금식은 뭐냐면요. 만약에 오늘 저녁에 내가 6시에 저녁 식사를 했다. 그러면은 다음날 아침 6시까지는 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12시간 금식을 하게 되면 말이죠. 12시간을 굶고 나면은 금식을 하면은 여러분 공복감의 그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배가 고픔이 이런 행복이 있구나. 이렇게 배가 고프다가 밥을 하나님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을 때 어떤 먹는 기쁨이 있구나 하는 것을 꼭 공복을 가지셔야지만 먹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이어트나 비만을 위해서 만약에 금식하시는 분들은 12시간 금식을 추천합니다. 오늘 그 말씀드리는 주제는 말이죠. 지금까지 저희들은 위를 만족하는 양적 식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배고픔의 굶주림 때문에 다들 고통을 받은 시기가 너무 길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앞으로는 이제는 위를 만족하는 양적 식사가 아니고 장을 만족하는 질적 식사로 전부 다 바뀌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여러분들 밥을 먹든 뭐 고기를 먹든 음식을 먹게 되면은 지금까지 배부른 게 제일 좋았어요. 그죠? 배부른 게 좋았는데 아무리 위가 채워져서 배가 부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먹었던 음식이 소화가 되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전부 다 독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의 영양성분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대문이 소장에 있습니다. 소장에 대문이 있는데 아주 작은 문이 있습니다. 그 작은 문으로 우리가 먹었던 영양성분이 들어오는 대문이 있는데 그 대문은 매우 작아요. 작은데 우리가 먹는 음식은 전부 다 입자가 큽니다. 큰 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하나하나 조각조각 나는 과정을 소화 과정이라는데 그렇게 조각조각 나야지만 즉 우리가 먹었던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먹었던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어야지만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크기가 작아서 우리 소장의 벽을 뚫고 혈관 속으로 들어와서 이 혈액을 타고서 우리 몸속에 곳곳에 영양성분을 공급하거든요. 그런데 탄수화물이 분해되지 않고 그냥 탄수화물로 소장에 도달하거나 단백질이 분해되지 않고 그냥 우리 소장 속에 도달하게 되면 소장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대로 대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대장 속에 들어간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전부 독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항문에 나오기까지 하루나 이틀 사이를 지나면서 그 속에서 소위 부패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건강이 의외로 많이 나쁜 분들 중에서 생활 습관이 음식을 빨리 먹는 분들. 음식을 빨리 먹게 되면은 소화 분비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소화 분비액은 전부 침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탄수화물 분해 효소, 아밀라제는 분해 효소가 침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침은 씹을 때만 나오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밥 먹는 시간을 빨리 밥 먹고 전도하러 가야지. 빨리 밥 먹고 돈 벌러 가야지. 빨리 밥 먹고 학원에 가서 공부 조금이라도 해서 수능 점수 1점이라도 더 올려서 좋은 자리에 들어가야 되지. 빨리 밥 먹고 설교하러 가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순종하는 거룩한 신앙생활입니다. 먹는 것도 신앙생활, 돈 버는 것도 신앙생활, 걸어가는 것도 신앙생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24시간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신앙생활인데 밥 먹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밥을 천천히 드셔야지만 그 먹었던 음식이 침이 충분히 나와서 소화가 잘 되고 소화가 잘 돼야지만 먹었던 음식이 우리 몸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빨리 먹었던 음식은 위를 만족하는 양적 식사, 배는 부를지 모르겠지만서도 장 속에 들어가서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전부 건강에 독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자 그러면은 교수님 그러면은 도대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같이 식당에 갔는데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갔는데 저 사람은 밥 먹고 나가는데 나 혼자서 그러면 계속 먹고 나가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동료와 함께 한 그릇을 다 먹으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사회생활에 균형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죠. 그 사람들 한 그릇 먹을 때 여러분 반 그릇만 천천히 씹어서 드셔보십시오. 그러면은 한 그릇을 빨리 먹는 것보다도 반 그릇을 천천히 먹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 건강에 좋습니다. 우선 먼저 건강이 나빠진 분이 건강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본을 먼저 회복을 하셔야 되거든요. 밥을 빨리 먹어가지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현재 장에 문제가 생겼는데 계속 장에 문제 생긴 그 증상을 치료하는 치료약, 치료 방법에만 현재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당연히 증상이 나타나게 치료는 전문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왜? 증상을 그대로 두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 증상을 나타내게 하는 원인이 지금 현재 여러분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반복이 되고 있는데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증상만 치료할 수 있는 비법과 특효약을 찾는다 그러면 평생 가야 되겠죠. 평생. 평생 그 증상이 완화가 될 수가 없겠죠. 그죠? 완치가 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태초 먹거리에서는 증상을 치료하는 부분들은 의사 선생님한테 맡기고 기본, 원리에 대해서 기본을 회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태초 먹거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이런 창조의 원리가 있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우리의 모든 기관들의 기능이 이렇다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과 함께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장을 만족하는 실적 식사. 자, 지난번엔 제가 지난 강의 때는 바로 천천히 씹어 먹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장을 만족하는 질적 식사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로우 푸드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이 글자를 보고서 교수님 그 스펠 틀렸지 않습니까? 슬로우에 O가 하나 더 붙었는데요. 저도 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했기 때문에요. 슬로우가 어떻게 SLOW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초 먹거리에서는 슬로우를 SLOO로 적습니다. 왜요? 슬로우 하자고요. 천천히 씹자고요. 슬로우. 그 슬로우 푸드라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탄수화물은 단당류,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가 되어야지만 사이즈가 가장 적고요. 그래야지만 우리 몸속으로 흡수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것은 설탕, 엿, 이러면 2당, 당이 2개가 붙어 있어요. 또는 올리고당, 당이 3개에서 10개가 붙어 있습니다. 또는 다당, 우리가 먹는 녹말, 빵, 과자, 밥, 떡, 고구마 수십만 개, 수백만 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걸 전부 다 단당으로 바꿔야지만 소장에서 흡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단당으로 바뀌지 않은 설탕, 엿, 빵, 꿀, 잡곡, 콩 어느 것도 우리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올리고당은 좀 특별합니다. 올리고당은
소장에서 흡수가 일어나지 않고요. 소장에서 분해가 안 돼요. 이게 분해가 어디서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대장에서 분해가 일어나는데요. 대장에서 분해가 일어나는데 올리고당은 대장에서 분해가 일어나면서 대장 속에서 포도당을 공급합니다. 포도당을 공급하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인구 10만 명당 45명의 대장암 환자가 있습니다. 전 세계 184개국 중에서 대장암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거든요. 그리고 특히 20대에서 40대 대장암 환자의 연간 발생률이 전 세계 1등일 정도로 현재 우리 젊은 세대가 심각합니다. 왜요? 대장에 전부 음식을 소화시키지 않고 그냥 집어넣어서 대장을 완전히 쓰레기통으로 만들었거든요. 대장은 실제로 과거에 우리가 연구를 할 때는요, 사람이 행복하다, 기쁘다 하고 하는 그 호르몬이 세라토닌이라는 그 호르몬이었는데 그 호르몬이 뇌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연구가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연구 결과가요. 근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요, 이 행복, 기쁨을 나타내는 인간이 느끼는 세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즉, 장이 행복해야지만 행복한 거예요. 장이 기뻐야지만 기쁘다는 겁니다. 장이 나쁜 사람은요, 얼굴에 벌써 표정이 나타납니다. 장이 나쁜 사람은요, 얼굴이 항상 어둡고요, 찌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을 건강하게 하려면 이렇게 다당류나 이당류가 분해가 되어야 되는데 소화 효소가 필요하다는 것은 반드시 천천히 씹는 것. 그런데 올리고당은 3개에서 10개짜리는 대장의 초입에 들어가서 분해가 되면서 대장에 있는 미생물들을 먹이는데 사용되는 것이 바로 올리고당입니다. 그래서 올리고당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재료가 양파, 마늘, 시커멓게 익은 바나나, 그리고 콩들이 많이 있고요. 또는 마트에 가면은 올리고당이라는 그 재료를 팝니다. 근데 그 올리고당을 구입할 때는 말이죠. 올리고당의 당도가 낮기 때문에 거기다가 액상과당이나 설탕을 집어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뒤에 라벨에서 올리고당 100%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올리고당은 대체적으로 그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올리고당은 열을 가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후라이팬에서 멸치를 볶는다 하면서 멸치 넣고 올리고당 넣고 막 후라이팬을 불 위에서 가열하게 되면 그 모든 올리고당은 전부 설탕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올리고당은 멸치만 후라이팬에서 볶고 밖에 내서 식혔다가 식힌 후에 올리고당을 뿌리는, 올리고당은 열을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단백질 부분은 마찬가지 분비가 되어서 소화되어서 아미노산이 되어야 되거든요. 아미노산이 되어야 됩니다. 보통 단백질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고기뿐만 아니라 동물성 단백질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고기를 완전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비완전 단백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비완전 단백질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콩에는 리신이 많은데 메치온이 부족하고요. 쌀은 리신이 부족하고 메치온이 풍부하기 때문에 잡곡밥, 즉 콩밥을 먹으면은 얼마든지 완전 단백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곡밥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상들의 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완전 단백질을 먹기 때문에 단백질 종류가 동물성이다 식물성이다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이 단백질을 먹는데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그 일일 섭취량에 대해서 70kg의 성인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은 56g이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기 몸무게 1kg당 0.8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그러면
70kg 몸무게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루에 56g의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56g의 단백질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양이 56g의 계란 한 개 정도입니다. 계란, 큰 계란, 큰 계란. 그런데 우리가 단백질 하루에 만약에 100g 먹었으면 44g이 초과됐죠. 초과된 단백질은 우리 몸에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저장이 되지 않고 먹었던 당일날 소변을 통해서 유리아, 요소라는 성분으로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만나로 만드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그래서 고기는 한꺼번에 절대로 많이 먹는 것이 아니다. 이제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요, 천천히 씹는 것이 습관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샐러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샐러드 한 접시를 먼저 드시기를 원합니다. 샐러드를 천천히 먹게 되면은요, 아무리 밥을 빨리 먹는 사람도 샐러드는 빨리 못 먹거든요. 그래서 샐러드 한 접시를 통해서 자기가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미밥이 좋다고 다들 현미밥을 드시는데, 영양학적으로는 현미가 훨씬 더 탁월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현미에서 계속 현미에서 바깥의 층을 깎아내서 백미가 되기 때문에요. 영양학적으로 본다면 현미를 100으로 본다면 백미는 5밖에 되지 않습니다. 95의 영양 성분을 깎아냈어요. 근데 문제는 현미는 그냥 드시면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현미는 최소한도 30분에서 50분 이상 씹어야 되는데요. 그 씹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현미를 오랫동안 씹지 않고 드시려면 차라리 현미를 드시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좀 영양학적으로 생각해서 그렇다면 7분도살. 7분도라는 것은 쌀눈이 붙어 있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꼭 내가 현미를 먹고 싶다 하게 되면 저는 집에서 각자 발화현미를 만들어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발화현미는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현미를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 8시간 정도 물에 불립니다. 8시간 그래가지고 시간 재지 마시고요. 저녁에 주무실 때 그냥 불려놨다가 아침에 물을 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8시간 동안에 현미를 불려놨다가 그거를 밑에 구멍이 나 있는 채반 위에 얹어가지고 면포로 덮어줍니다. 단 면포로 덮어줄 때는 현미에 닿지 않게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덮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에 하루에 물 3번 정도만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약 하루나 이틀, 물론 이제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높으면 빨리 되고요. 온도가 낮으면 좀 천천히 일어나는데 온도가 빠른 경우에는 하루 만에 또는 이틀 만에, 사흘 만에 온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가끔 물을 주면서 쌀눈이 조금씩 커지다가 쌀눈에서 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싹이 많이 나오면 모내기는 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화현미는 절대로 싹이 많이 나오면 안 돼요. 싹이 나올락 말락, 싹이 보일락 말락. 싹이 조금이라도 나오게 하지 말고요. 싹이 보일락 말락 할 정도로만 불려서 드시게 되면은 이 발화현미는 소위 현미가 발효가 된 겁니다. 발효가 되면서 그 속에 있던 탄수화물, 단백질이 많이 분해가 됐어요. 바깥에서 많이 분해가 됐고 또 발알을 하게 되면 원래 현미에 없던 가바라든지 우리 인체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현미를 꼭 먹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발아현미를 만들어서 드십시오 라고 추천합니다. 근데 혹시 이제 여름철에 이걸 하다 보면요, 쉰내가 날 수 있거든요. 쉰내가 나게 되면 물에 그냥 씻으시면 됩니다. 씻으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발아현미를 해도 좋고요. 나는 이것도 저것도 진짜 너무 귀찮다 하게 되면 그냥 물에 한 이틀 정도 그냥 담겨 놓으셔도 괜찮으셔요. 물에 한 하루나 이틀 정도 그냥 담겨 놓으셔도 발아가 조금은 부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발아를 많이 시키려면은 물속보다는 물이 약간 정도 있는 채반 위에서 발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저는 발아현미를 꼭 추천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전체 내용은 뭐냐면
위를 만족하는 양적 식사가 아니고 장을 만족하는 질적 식사이기 때문에 이제 발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한국 사람들은 발효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좀 신기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효는 말이죠. 여러분 신기한 것도 있지만서도 일단은 소화가 잘 되라고 발효를 하는 겁니다. 바깥에서 미생물을 깨줘가지고 깨진 상태에서 우리 몸이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요즘 말이죠. 연세 드신 분이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 단백질 보충제를 많이 드세요. 그 단백질 보충제 굉장히 비쌉니다. 그 비싼 단백질 보충제는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우유 단백질 또는 콩 단백질로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우유 단백질 조금 비싸고요, 콩 단백질 좀 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데, 단백질은 아까 분명히 아미노산이 되어야 된다 그랬는데요. 사람은 보통 우리가 먹는 모든 고기가 됐든 콩이 됐든 간에 단백질은 우리가 먹게 되면 약 65% 정도만 아미노산을 바뀌고 나머지 35%는 그대로 대장 속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콩을 먹을 때도 두부를 해서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오히려 속이 불편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단백질 자체가 우리 몸에서 소화되는 비율이 6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디빌더를 한다든지 근육을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젊었을 때 그 단백질 보충제를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단백질 보충제를 굉장히 많이 먹어서 근육은 키웠는데 50대, 60대 가게 되면요. 처음부터 장 건강이 나빠서 그 사람들 건강이 매우 나빠집니다. 그래서 모든 단백질도 반드시 발효를 해서 드셔야 돼요. 발효를 해서 드셔야 됩니다. 근데 발효 전에 우리가 먹는 음식 종류 중에서 이미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을 같이 반찬으로 같이 매일매일 먹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내추럴 엔자임, 자연 소화제를 함께 먹는 거거든요.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탄수화물이 분해되려면 반드시 아밀라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아밀라제와 같은 탄수화물 분해 요소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자연 재료가 무입니다. 여러분 무밥 먹으면 속 시원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소화 잘 되는 얘기죠. 망고입니다. 바나나입니다. 살구, 알로에베라, 그리고 생꿀, 화분, 소금에 절인 양배추, 사우크라우트. 이건 나중에 뒤에 가서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치, 발효, 콩, 청국장, 된장. 우리가 먹는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가 프로테아제 종류인데요. 이런 비슷한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재료가 파인애플, 파파야, 키위, 생강, 볶은 콩가루, 그리고 생꿀, 화분, 소금에 절인 양배추, 김치, 발효콩, 된장.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재료가 아보카도, 알로에베라, 생꿀, 화분, 사우크라우트, 김치, 발효콩. 이런 부분들을 음식을 먹을 때 같이 한번 드셔보십시오. 주로 이게 주로 과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음식 먹고 난 다음에 후식으로 이런 과일을 먹는 것이 훨씬 여러분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교수님 과일은 뭐 밥 먹기 전에 먹어야 됩니까? 밥 먹고 뒤에 먹어야 됩니까? 누가 그러는데 밥 먹고 뒤에 먹으면 안 좋다 그러던데요. 자,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게 되면요, 위에서 음식이 2시간 동안 머뭅니다. 2시간 동안 위에서 2시간 동안 주물러서 죽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시간 동안에 먹었던 음식은 앞에 먹었던 뒤에 먹었던 위 속에 함께 같이 머뭅니다. 2시간 이상 걸린 음식은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다르지만 2시간 안에 먹었던 음식은 위 속에서 같이 머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 먹거나 밥 먹고 뒤에 먹거나 2시간 동안 위 속에서 막 섞여서 혼합이 되어서 죽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을 통해서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밀가루 음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된다. 또는 고기를 먹었을 때 소화가 잘 안 된다. 뭐 이런 분들은 볶은 콩가루를 잘 활용해 보십시오. 볶은 콩가루가 단백질 분해에 굉장히 효과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빵을 꼭 먹어야 되는 그런 지역에 특히 뭐 유럽이라든지 쌀이 귀하고 빵으로 주식을 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했을 때는 꼭 볶은 콩가루를 상복을 하시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소화액이 작아서 소화액이 많게 되면 신물이 올라오지만 소화액 분비가 작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천연식초, 사과식초 같은 부분들도 위산도를 조절하고요. 특히 단백질 분해하는 데 특히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번 힌트했다시피 말이죠. 고기 이렇게 재워서 먹을 때 보면 파인애플이나 키위를 넣지 않습니까? 그 연육작용을 하죠. 그죠? 고기를 부드럽게 만든다는데 부드럽게 되는 이유가 바로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서 아미노산이 되기 때문에 고기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그 빵을 먹을 수밖에 없는 자주 먹을 수밖에 없는 이 유럽권에 계시는 분들은 의외로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제 강의를 듣고서 저한테 누가 크로아티아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크론병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고 몇 번이나 수술을 했는데도 잘 낫지 않는데 현재 크로아티아에서 선교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게 좀 없느냐. 이번에도 이제 한국에 오셔서 이제 수술을 하고 가시는데 동유럽 쪽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이 장이 나빠서 굉장히 현재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렸고요. 제가 또 마침 이번에 9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한 달간 유럽에 가 있습니다. 뭐 이태리, 오스트리아 그리고 크로아티아 동구권 쪽에 동유럽 쪽에 가면서 제가 참 그 선교사님을 또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기로 해서 그쪽에 계시는 선교사님들하고 또 이런저런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특히 장 건강이 나쁘신 선교사님들하고 좀 만나서 구체적으로 거기서 이제 강의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 해서 음식 만드는 방법도 몇 가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이런 얘기들 볶은 콩가루 그다음에 소금에 절인 양배추 사우클라우트 같은 부분들을 가지고 좀 건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시간을 또 가지도록 하는 것이 또 연결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요. 소금입니다. 소금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 소금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신약에 언급된 소금 언급 중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인데요. 이 소금 무슨 소금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이 맛을 잃었다? 아니 도대체 소금이 짠맛 없는 소금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실제로는 짠맛 없는 소금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 같은 데서는 마트에 가면요. imitation salt에서 짠맛이 좀 약한 소금을 팝니다. 짠맛이 좋은 소금을 실제로 팔아요. 파는데 짠맛이 없는 소금이라는 것은 제가 과학자로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이스라엘은 그 사해 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돌소금이 굉장히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근데 이 돌소금 중에서 말이죠. 소금 모양하고 똑같이 생긴 돌이 있습니다. 색깔도 하얘요. 흰색이에요. 크기도 비슷하고요. 주사위 모양으로 직육면체로 생겼습니다. 돌소금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목동들이 이제 가죽 주머니나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천막 자기네다는 텐트에 매달아 놓거든요. 근데 매달아 놓게 되면은 아침이나 새벽에 습기를 빨아들여가지고 점점 그 소금 중에서 진짜 소금은 습기를 빨아들여서 전부 다 밑으로 빠져나가고요. 소금하고 모양도 같고 크기도 같고
색깔도 같은 흰색 돌은 그 소금 주머니에 그대로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소금인 줄 알고 음식을 만들 때 그걸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에 짠맛이 없죠. 음식에 짠맛이 없죠. 근데 소금, 짠맛이 없는 그 소금을 배출을 하는데 집어넣게 되면은 오래 지나면 소금량이 지나게 되면 빨리 썩어버리죠. 그죠? 많은 분들이 소금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특히 또 한국 사람들이 말이죠. 저염식이 좋다고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염식은 고염식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저염식이 건강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에 반드시 성인인 경우에는 하루에 5g의 소금을 꼭 먹어야 한다. 5g의 소금을 꼭 먹어야 한다. 5g이 어느 정도냐면요. 티스푼, 차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의 소금은 드셔야 돼요. 근데 제가 보면은요. 특히 밖에 나와서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하루에 5g의 소금을 먹을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선교사님들은 소금을 상시로 상비약같이 가지고 다니시라고 추천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소금 들어오는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소금 양이 별로 없었다 하게 되면 꼭 소금물을 만들어서 물 먹을 때 소금물을 드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강력하게요. 왜냐면요, 소금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일단은 물의 농도가 줄어들면서, 여러분, 물을 아무리 많이 먹더라도요, 물을 아무리 많이 먹더라도 몸속의 체내에 소금량이 줄어들게 되면요, 먹었던 물은 전부 다 소변으로 계속 빠져나갑니다. 화장실만 많이 가는 거예요. 실제로 물이 세포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 몸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세포 안쪽으로 물이 들락날락 하려면 소금이 있어야 돼요. 소금이 있어야지만, 소금의 농도가 적절해야지만 물이 세포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몸이 활성화되는데, 소금의 농도가 낮게 되면요, 물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고 전부 다 소변으로 계속 빠져나갑니다. 물 먹으면 계속 화장실만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소금을 적정량을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소금 얘기하면요, 선교사님들, 또 뭐 이런 소금이 좋습니다. 저런 소금이 좋습니다. 별의별 소금을 또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냥, 특수한 소금보다는 천일염 또는 암염, 네. 천일염, 암염을 그냥 추천합니다. 뭐, 소금의 기능은요, 나트륨이지 특별한 기능을 찾으시면 안 돼요. 네, 그냥 소금의 기능은 나트륨을 보충하기 때문에 나트륨과 미네랄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천일염 또는 돌소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 색깔을 띄었냐, 뭐 기능이 어떠냐, 그거는 과외로 생각을 하시고요. 기본적인 부분은 소금은 그냥 천일염 또는 돌소금을 드시면 됩니다. 천일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천일염 같은 경우는 서해안에 만들어진 경우에는 잔사가 많기 때문에요. 소금을 많이 드실 때는 소금을 좀 녹여가지고 소금의 포화도가 35% 정도이기 때문에 물 100g에 소금 한 15g 정도 또는 20g 정도를 녹여서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흔들어서 놓게 되면 조금 지나면 밑에 잔사 시커먼 흙이 가라앉아요. 가라앉고 난 다음에 위에 뜬 물을 그냥 소금물을 갖고 다니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위에 이제 잔사를 가라앉히고 소금물을 들고 다니면서 물에다가 소금물을 조금 이렇게 타서 먹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소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말이죠. 왜 이 소금이 사람들이 다 부족해졌냐면요. 이걸 이제 병원에 가면은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물을 많이 먹으면 좋다 해서 물을 많이 먹고요. 저염식이 좋다 해서 저염식하고요. 채소 과일이 좋다 해서 채소 과일을 많이 먹습니다. 채소 과일에는 나트륨이 거의 없고 칼륨만 들어있어요. 거의 다 칼륨입니다. 칼륨은 물을 바깥으로 빼내는 이뇨작용을 하고요. 나트륨은 물을 머금는 작용을 합니다. 칼륨과 나트륨의 농도가 일정해야 되는데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칼륨의 농도가 높고 나트륨 농도가 낮으면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부분에서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집니다. 가장 큰 특징이 몸에 힘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분들 이게 오래되면은요, 이 저나트륨 혈증이 오래되게 되면 처음보다 돌연사 심장마비입니다. 심장에 공급하는 전기가
불규칙적으로 들어가서 심장 약하신 분들이 거의 심장마비, 밤에 주무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분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 저나트륨 혈증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게 다 소금이 부족해서 너무 건강하게 살려고 음식을 다 까리다 보니까 소금을 너무 작게 먹어서 그렇다. 저는 조금 소금을 과잉하게 약간은 드셔도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 꼭 소금 또는 소금물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특히 밖에 많이 다니실 때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요. 소금은 꼭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초식동물, 염소나 소 같은 초식동물들은 반드시 그 농부가 소금을 줘야 됩니다. 야생에 사는 초식동물들은 산을 돌아다니면서 돌소금 찾으러 그 깊은 산중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초식동물들은 반드시 소금을 먹어야 사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특히 채식을 많이 하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소금량 지금은 절대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드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한번 제가 반복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유산균을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유산균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산균은 위를 통과하면서 위 속에서 다 죽어요. 그래서 다 현재 여러분이 사 먹는 유산균은 거의 대개다가 사균입니다. 사균. 사균이기 때문에 이 통과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 통과를 하려면은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을 드셔야 되거나 또는 제가 소개해드린 우엉, 도라지, 더덕, 돼지 감자, 고들빼기 같은 뿌리식품 또는 양파, 마늘, 약혼, 바나나, 콩 같은 그죠? 이런 식품들을 꼭 반찬을 드시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요. 그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은 여러분 꼭 드셔야 합니다. 근데 도대체 그럼 내가 현지에서 열악한데 어떻게 발효식품을 먹을 수 있느냐? 두 가지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첫째, 사워크라우트. 재료가 양배추와 소금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사워크라우트 아까 보셨죠? 내추럴 엔자임에서 사워크라우트, 발효된 사워크라우트에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워크라우트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제가 추천합니다. 그리고 맛도 있습니다. 자, 양배추를 말이죠. 그냥 듬성듬성 굵게 씁니다. 직사각형으로 정사각형 쓰지 마시고 한쪽 방향으로만 길게 굵기가 1cm, 2cm, 손가락 한 마디 정도로 굵게 그냥 길게 씁니다. 조각조각 내는 게 아니고요. 길게 썰고요. 만약에 양배추를 1kg 했다면요. 소금은 20g, 2%의 소금을 넣습니다. 양배추 무게에 2%의 소금을 넣어요. 그 소금을 넣고요. 계속 주무릅니다. 계속 주물러요. 손으로 주무르지 말고요. 손 밑에 밑에 손바닥 단단한 부분을 가지고 막 문질러야 돼요. 그냥 꾹꾹 눌러야 됩니다. 또는 이것도 어렵다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펼쳐놓고 밀대 있지 않습니까? 밀대로 막 문질러도 괜찮아요. 밀대로. 큰 이런 넓은 판 위에 놓고 밀대로 막 문지르는데 목적이 뭐냐면은 양배추를 완전히 으스뜨려 가지고 양배추 물이 나오게 합니다. 양배추 물이 흥건하게 많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양배추가 흐느를 때까지 계속 주물러야 됩니다. 근데 손가락으로 주물르면 양배추가 안 흐느러져요. 밑에 손바닥으로 꾹꾹 누르면서 또는 밀대로 막 밀어가지고 양배추를 흐늘흐늘하게 하면서 하게 되면 물이 나오거든요. 양배추 물이 흥건하게 나옵니다. 그걸 그냥 유리병이나 길쭉한 유리병이나 락앤락 같은 유리병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한 2%의 소금물을 만드세요. 2%의 소금을 만들어가지고 양배추 위에가 약간 잠기도록. 만약에 좀 너무 짭다 하게 되면요. 이걸 1%에서 2% 각자 취향에 따라서 소금물 추가하는 것은 1에서 2% 각자 취향에 따라서 하셔도 됩니다. 양배추가 약간 잠기죠. 왜냐하면 양배추가 공기에 노출되게 되면요. 노랗게 변하면서 좀 발효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물속에 밑에 가라앉도록. 이거 소위 이제 현기성 발효라고 얘기합니다. 공기가 접촉이 안 되게 해요. 약간 양배추가 잠기게끔. 그래서 좁은 둥근 유리병 같은 데 넣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좀 서늘한 곳, 바람이 잘 통하는 곳,
다 둡니다. 두면은 온도가 따뜻하면은 빠르면 하루, 온도가 좀 낮으면은 이틀, 사흘 정도 발효가 일어나는데 긴 유리병에다가 이렇게 담아놓고 보면은요, 발효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는 방울이 생겨요, 방울이. 뽀글뽀글 방울. 그 이산화탄소 방울이 생기는데 그 방울 생기는 정도가 어느 정도가 좀 되게 되면은 그냥 두게 되면 갑자기 많이 발효가 되면서 먹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그걸 일단 냉장고에 넣게 되면은 여러분들 드시고 싶은 기간 동안에 뭐 일주일이 되든 열흘이 되든 간에 여러분들이 발효를 조정하면서 냉장고에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발효를 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드시게 되면요. 이 사우크라우트를 누가 제일 많이 먹는지 아세요? 동유럽권, 특히 그 독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습니다. 독일 사람들은요, 감자가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감자, 그 다음에 소세지, 핫도그. 이 사람들은 사우크라우트 안 먹으면요, 건강이 매우 나빠질 정도로 그 감자나 소세지, 핫도그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사우크라우트 된 거다. 그 다음 제가 이제 그 이름 붙이기로 태초김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각 나라에서 뭐 필리핀이 됐든 캄보디아가 됐든 뭐 호주가 됐든 간에 가시게 되면은 야채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 야채 다 좋습니다. 모든 재료. 그 야채를 썰어요. 야채를 마음대로 씁니다. 마음대로 썰어가지고 그냥 김치통에 넣으세요. 넣고 물을 붓습니다. 물을 자박하게 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소금을 넣어서 간을 맞춥니다. 그럼 김치 다 만들었습니다. 끝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물김치, 나박김치. 재료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재료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됩니다. 아무 재료나 집어넣어서 그냥 채소로 물김치를 그냥 만드세요. 만들어서 이것도 바깥에서 하루 정도를 숙성시키면은 방울이 어느 정도 보이고 나면은 그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서 이제 그 발효를 조정하면서 이 사우크라우트하고 태초김치, 즉 물김치만 제대로 만들어서 매일 상복을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장 건강이 급격하게 좋아집니다. 장 건강이 급격하게 좋아집니다. 다른 어떤 약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생기는 그 발효된 김치 유산균이 장 건강이 아주 특별한 정도고요. 단 너무 시큼하다, 신맛이 너무 많이 난다 하게 되면 발효가 지나서 이제 과발효가 되어서 유산균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너무 식초같이 새콤하지 않을 정도로 발효를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금 전 세계 어디서나 다 드실 수가 만들어 드실 수가 있거든요. 뭐 각 나라마다 채소가 다 있으니까요. 아무 채소나 사용해도 좋습니다. 숙성을 좀 빨리 하려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설탕을 집어넣는데 저는 설탕보다는 뭐 사과즙이라든지 무슨 뭐 파인애플즙이라든지 과일즙을 넣어서 빨리 숙성시키는 것도 추천합니다. 제가 이제 저는 콩 발효에 대해서는 연구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콩 부분에 대해서 했던 연구를 가지고 선교사님들한테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자면요. 콩은 전 세계에서 어디나 다 나거든요. 그래서 콩을 가지고 발효를 해서 단백질이 아까 제가 그 단백질이 65%밖에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어도 장기간 먹어도 나중에 장 건강에 좋지 않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발효된 콩은요, 소화 흡수율이 98%입니다. 98%에다가 만약에 여러분이 아까 뭐 그 다른 그 내추럴 엔자임을 같이 먹게 되면요, 드셨던 단백질이 거의 100%가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콩 발효는 대한민국의 콩의 원산지로서 선교사님이 현재 계시는 각지에서 그냥 콩을 먹는 것도 좋지만 발효를 시켜서 그걸 가공해서 뭔가 그 사람들의 건강을 도움도 되지만 혹시 그거 가지고 현지 사람들하고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셔서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거든요. 실제로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 콩 발효가 된 발효 콩 음식을 먹게 되면요, 굉장히 좋아집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아지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 계시는 그 선교지에서 콩 농사를 제대로 짓는다 하게 되면 그런 분들 나중에 따로 저한테 모아주시면은 한번 콩을 과연 어떻게 발효시킬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강의를 따로 하겠습니다. 특별한 시설이 필요가 없어요. 큰 어떤 뭐 돈이 많이 들어간 시설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콩을 발효시키고 난 다음에 먹는 방법도 건조시켜서 분말로 해 먹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분말로 해 먹게 되면은 그거 가지고 뭐 얼마든지 빵에다 넣어서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음료수로 내서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현지에서 생산되는 콩을 가지고 발효해서 분말을 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건강도 회복시켜 줄 뿐더러 그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셔서 그 사람들의 현지 사람들의 건강도 도움이 되고 또 선교지에서 이런 재정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저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콩 가지고 발효 콩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서스테이너블 미션을 즉 지속 가능성 있는 선교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제가 제안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는요, 제가 지난 5월 31일 날 SBS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제가 선언을 했는데요. 앞으로 청국장이라는 단어 대신에 한국장으로 이름을 바꾸자. 청국장이라는 단어는 천국에서 왔거든요. 중국의 청나라, 천국에서 왔는데 이제 뭐 중국을 배제하자는 그런 의미는 아닌데요. 이게 젊은 친구들이 먹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청국장의 단어를 들으면요. 벌써 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편해합니다. 그거는 할아버지가 먹었던 할머니가 먹었던 꼬리꼬리한 음식이다 생각해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한국장이라 바꿨고요. 제가 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청국장 식당에서 메뉴판을 한국장이로 바꾼다면 내가 그 집에 가서 하루 동안 무료로 서빙을 해주겠다. 여러분 7월 10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낫또의 날입니다. 이 날은요, 일본 전국에서 모든 학교의 학생들은 낫또를 먹도록 일본 정부에서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 5월 31일은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라면 어디에 살든지 간에 한국장을 먹는 날로 바꾸자라고 이벤트를 현재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스트레스 부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트레스 부분은 제가 지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해결하는 방법은 색깔 있는 채소나 과일, 컬러푸드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 얘기 안 한 게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한국 사람이 말차를 드세요. 녹차 분말이 있는 과자, 빵, 아이스크림, 떡 같은 걸 드시는데 유방암 환우분들은 이런 걸 피하셔야 합니다. 녹차 분말에는요. 알루미늄이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녹차는 잎을 우려서 먹는 건데 잎을 우리게 되면은 잎 속에는 알루미늄이 나오지 않는데 잎을 그냥 먹으면요. 잎 속에 알루미늄이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알루미늄이 유방암의 원인이라는 연구 보고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알루미늄이 우리 주위에서 흔히 노출되는 부분이 알루미늄 포일입니다. 알루미늄 포일. 알루미늄 포일 가지고 특히 고기 구워 먹는 거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원래 그 알루미늄 포일은요, 고기를 굽는 용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덮어놓는 덮개용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알루미늄으로 열을 가하고 기름이 있는 고기를 굽거나 요리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양은 냄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외국에 사는 경우에 어린 아이들이 겨드랑이에 땀내가 난다고 겨드랑이에 이렇게 디오드런트, 탈취제 해가지고 스틱 형태로 해가지고 뭔가 바르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알루미늄입니다. 그게 모공, 땅구멍을 막아서 땀이 안 나오게 해서 이제 그 악취가 안 나오게 하는데 그것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비싼 그 압력밥솥, 독일제라든지 뭐 굉장히 비싼 압력밥솥은 또 의외로 알루미늄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 특히 그 유방암에 관련되시는 분들은 알루미늄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D, 하루에 5가지 색깔을 갖고 있는 채소나 과일을 먹자. 미국 암협회의 공식 구호입니다. 이건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고기에 대해서는 제가 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양에 대해서.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0.8g, 자기 몸무게 1kg에 0.8g에 해당되는, 즉, 조금씩 드시면 괜찮은데 하루에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된다.
우리 인간은 말이죠. 입과 코를 통해서 음식, 공기, 물이 들어오고요. 소변, 대변, 호흡, 땀을 통해서 뭔가 비워집니다. 이것도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뭔가 들어왔는데 안 나갔다. 그래서 뭐 장해독이다, 간해독이다, 여러 가지 해독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태초 먹거리에서는 자연해독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자연해독, 특히 걷기입니다. 걷기. 여러분, 우리 몸속에는요, 해독을 시키는 액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혈액과 림프액이 있습니다. 혈액은 심장이 있어서 쾅쾅 펌프질을 해서 온몸을 보내줬는데요. 저 발끝까지 내려간 혈액이 어떻게 다시 거꾸로 심장까지 어떻게 올라오겠습니까? 발끝에 펌프가 있나요? 없죠. 여러분이 걸을 때 종아리 속에 있는 그 혈관이, 종아리 근육이 압축을 하면서 혈관을 꽉꽉 눌러가지고 피를 위로 쭉쭉 올려보냅니다. 즉, 움직일 때만 혈액이 순환하게 되어 있어요. 움직일 때만. 바로 종아리 근육이 펌프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혈액이 순환이 되지 않아요? 펌프질을 해야지만 혈액이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걷기가 바로 혈액 순환을 시키는데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그래서 걷기, 뭐 걸을 때 뭐 보폭을 얼마나 하고 뭐 분당 얼마를 걸을까요? 그거는 뭐 혈액순환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가장 기본 혈액을 순환을 시키려면 반드시 걸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종아리 펌프가 작동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종아리 펌프 작동하려면 반드시 걸어야 됩니다. 걷기는 필수예요. 걷기는 필수입니다. 그래야지만 혈액순환이 되고요. 그래야지만 노폐물들이 바깥으로 비워집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장해독이나 간해독을 방법을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하신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요? 혈액이 순환이 안 되는데요. 림프액은 안타깝게도 펌프가 없습니다. 림프액도 언제 사람의 몸을 움직일 때 림프액이 순환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걷기를 추천합니다. 그냥 걸으세요. 그냥 걸어. 보통 10분에 평균 한 1000보를 걷습니다. 1시간 걸으면 대략 5000에서 6000보를 걸어요. 10,000보를 걸으시면 평균 한 2시간을 걸으셔야 합니다. 저는 꼭 10,000보를 지켜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수시로 걸으십시오. 시간이 되는 대로 걸으시면은 여러분 건강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제가 지금 거의 시간이 지금 1시간 정도가 넘었기 때문에 1시간 시작 넘었었죠. 이제 벌써 넘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강의를 하고 질문이 있으시면은 제가 질문을 받는 시간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난번보다 질문이 상당히 많으셔가지고. 예배는 일단 마치고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네네. 그러면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기도 제목으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교수님께서 귀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6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우리에게 독이 되는 스트레스는 풀고 지구 돌아가는 일에 지장이 없으면 그냥 돌아가자는 넉넉하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음식을 먹을 때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먹으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오늘 좀 실제적인 기도의 제목을 또 많이 주셨는데요. 우리 하나님 주신 우리의 몸을 잘 건강하게 유지하여 이 귀한 사역을 또 우리가 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건강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6가지 기도의 제목을 보시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산 선교 역사 탐방 2박 3일 일정 가운데 오늘은 부산 외대에서 하루 종일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가고 오는 모든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하시고 또 귀한 탐방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또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선교사님 기도 제목 보시고 PPT 보시면서 함께 주님 부르며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님 교수님을 통하여 저희 가운데 있는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나아가게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성경적인 우리가 스스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온갖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성도를 아버지. 풍성 기뻐하는 삶을 오늘도 강의 항상 기뻐하라.
치즈하고 그다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안에서는 우리의 생활이 늘 뜻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신 모든 시간을 위하여 그게 아니라 수심을 알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 백성의 인생을 공부하는 영적 말씀을 주셨고 감사합니다. 상황 가운데서 정말 행복한 몸으로 건강한 식사를 하고 24/7 10월 품 나아를 야마카 용량이 승리하다는 것을 아이를 간접하는 영적 식사를 간접하는 사랑을 식사를 건강하게 하고 를 목표하고 있는 모든 사과나 정말로 양식과 잘 안 되는 곳에 나를 상하시켜 안 되는 것이 나의 꼭꼭 수단을 통하여 공부하며 건강한 식사를 하게 하고 그러면 수건이 많이 그 맛은 이는 무엇이 하게 하여 그는 아무 뜻도 없어 나만 밖에 보게 하려 억울함의 수건을 먹어 시간 미리 공정을 유지하게 하고 인격의 일상과 성공적인 생활을 하여 자켓을 주시는 수행을 앞에 그날까지 건강한 삶을 주시는 손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이기호 박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건강을 회복하고 아버지의 제사들을 양육하시고 성공하여 기도하고 말씀 앞에 어머니 사랑하고 승진의 승리를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일어나가는 예수님의 우리 저희 소명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잘못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말씀대로 하시고 우리 교회청의 목사님 가운데 큰 가족과 가족과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당신의 때에 주님의 뜻을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이 들어가게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한 이기호 박사님을 통하여서 또 많은 것을 몰랐던 부분들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회 생활하고 또 선교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닫고 나아가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또 선교지회 또 한국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또한 모든 국가들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제 간절히 기도할 것은 우리 이기호 아버지 하나님 박사님을 통하여서 또 교육을 받고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지인들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는 영혼들 모두에게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귀한 강의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시고 또 은혜 주신 우리 충남대학 이기호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강고 후에는 저희가 이제 대담을 8시 30분까지로 이제 줄여서 지금 대담 시간이 강고 끝나면 이제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바로 강고 끝나면 교재방으로 이동을 해서 건강에 관한 이제 질문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관심도 많고 또 그래서 교재방으로 바로 이동을 해서 2부 대담을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일 수요일은 미전도 종족 선교회 대표이신 폴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교해 주실 예정입니다. 새벽기도회, 금요 철야기도회 강사님을 추천하실 분들은 김인성 선생님께 연락 주시길 바라고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선교사님들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9월 5일 화요일 세계선교집사 중보기도회 담당입니다. 늘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선교사님들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주 강사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기호 박사님께서 귀한 강의해 주셨고 내일은 폴성 목사님, 목요일은 윤사무엘 목사님, 금요일은 이승열 박사님께서 말씀을 선교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바로 좀 바쁘신 분은 가시고 지금 대담이 6분밖에 안 남아 있어서 바로 교재방으로 이동을 하셔서 대담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교재